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SK그룹이 드디어 공채를 시작했네요. 근데 뭐 현대차처럼 뭐 상시 채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시 채용이 맞는지, 그 다음에 그냥 예년처럼 공채가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작년에 뭐 상시 채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다양하게 할 줄 알았는데 특별한 건 또 안 보이는 것 같고, 아직 뭐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보시면 포스터죠. 메인 포스인데 갑자기 저는 그냥 지나가다 딱 보면서 이거 뭐 레고 레고 회사인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아재 감성인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자소서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실제. 그래서 전체적인 채용 공고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채용 공고 이외에 뭐 온라인 가이드북이 아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운받아 왔는데 온라인 가이드북이 이렇게 보시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CJ가 모집하는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각 회사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뭐 전체 컨텐츠는 CJ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CNC, 이노베이션, 텔레콤, 하이닉스, 브랜드뱅, 실제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 쪽에 전반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SK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뭐 이거는 흔히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비전, SK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CNC 각 계열사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 계열사 설명 이 정도 보고 그대로 여기 있는 걸 뺏긴다,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대로 옮긴다, 이런 거 제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지양. 별로 안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냥 언급한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제 이런 굳이 하려면 네이버 가지 말라고 하시죠. 네이버는 말고 구글 가셔가지고 실제 구글의 다양한 그 회사와 연관되는 그 회사명, 그 다음에 내가 굳이 뭐 다른 쪽 뭐 회사 전반과 관계없이 연구개발할 것 같으면 연구개발 쪽만, 그러니까 내가 SK 뭐 하이닉스 공정기술, 그 다음에 장점, 차별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연관 키워드로 검색하신다면 뭐 엄밀해서 신문 기사라든지 특집 기사라든지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언급하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네이버에 가서 찾지 말라는 이유는, 네이버 가서 찾으시면 다 똑같은 거예요. 남들 다 똑같아요. 지원자도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걸 찾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시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회사 소개, SK 매직은 그죠? 인수했던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각 회사별로 이렇게 보면 채용하는 모집의 그 직무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친절하게 다 설명해 놨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다 너무 안 보니까 아예 채용 공고에다 집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꼭 전공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역량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근무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프트웨어, CNC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부터 데이터 애널리시스, 뭐 인트라 엔지니어링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은 연구개발, 비즈니스 엔지니어, 그 다음에 SK 종합화학은 경영 지원 직군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SK텔레콤은 ICT 인프라, ICT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다 설계, 공정 R&D, 양산 기술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꼼꼼히 보시면 일단은 뭐냐면 여기서 원하는 것들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꼭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친구를 뽑겠다고 아예 얘들이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다는 걸 나만의 논리나 나만의 준비가 반드시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채용 공고부터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 친절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실제 뭐 SK 매직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가이드북이라고 다운을 받으면 PDF 파일로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럼 좋아.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될까? 이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근데 SK 자기소개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보다 좀 나아진 것도 있긴 있던데, 왜 쉽지가 않냐면 SK 자기소개서가 질문 자체가 좀 깁니다. 근데 예전보다 좀 짧아지긴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많이 쓰는 공통의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계열사별로 약간씩 다른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항목이라고 그냥 제가 정한 거는 이제 기존에 많이 쓰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회사들이 여기에 뉘앙스만 약간 바뀔 뿐 있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을 가져온 게, SK는 자소서를 좀 질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는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 다르게 SK는 읽어보면 느꼈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여기는 천자죠, 천자. 그래서 굉장히 긴 문항입니다, 긴 문항.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그룹의 자기소개서를 처음 쓰면 이제 다른 자기소개서를 못 쓸 정도로 질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SK 자기소개서 처음부터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SK 자기소개서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SK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질문 보고, 질문 있다, 질문 보고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A4지나 노트북에다가 이 질문을 쪼개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자신에게 주어지던 가장 어려웠던 경험 끊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게 됐던 이유, 그때 느꼈던 감정, 진행하기 가장 어려웠던 점, 그걸 극복했던 행동, 생각, 결과, 이런 식으로 이 질문을 아래로 쭉쭉쭉쭉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A4지를 이렇게 해놓고 어려웠던 경험, 이유, 감정, 어려웠던 점, 극복했던 행동, 생각, 결과, 이걸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놓고 각각의 부분을 먼저 쓰는 겁니다. 쓰고 난 다음에 그걸 합치는 전략이 오히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첫 문장만 보고, 우리 시험 치는 것처럼 첫 문장만 보고 그대로 쓴다는 거, 그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해 보죠. 그래서 각각의 질문을 이렇게 밑으로 나눠놓고 그 질문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적고 나중에 합치는 게 SK그룹의 자기소개서는 가장 중요하다. 왜? SK는 다른 그룹과 달리 뭐 감정이라든지 생각, 이런 걸 굉장히,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는 은밀해서 과정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했는지를 더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죠. 그래서 질문을 좀 나눠서 A4지나 이렇게 나눠서, 뭐 A4지가 아니더라도 한글이나 워드에서 나누면 되겠죠. 나눠가지고 먼저 쭉 쓰고 난 다음에 다 합치는 전략으로 하자. 그래서 질문에서 가장 가져왔던 게 그냥 가장 어려웠던 경우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어려웠던 거. 가장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가장 어려웠던 거.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객관적으로 남들이 볼 때 가장 어렵다, 그게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피해야 될 거는 자격증 따니 뭐 이런 학점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는 학업적인 것보다는, 여기서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 인간관계도 좋고 프로젝트도 좋고 이런 식으로 행동 베이스에 들어가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거 뭐냐, 생각, 감정 다 중요하겠지만 극복했던 행동입니다. 행동. 극복하기 행동을 SK가 가장 많이 쓰는 말,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럼 액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럼 이건 액션은 여러 개를 적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돼봤고요, 저렇게 돼봤고요, 이렇게 돼봤고요, 이렇게 돼봤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식으로 첫째 이렇게 했고, 둘째 이렇게 했고, 셋째 이렇게 했고,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실제 행동을 했던 걸 구체적으로, 팀워크, 그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단순히 이야기했다가 아니고, 대화 토론했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꾸 싸움해가지고요, 저희는 뭐 각자의 의견을 적어서 했다든지, 그죠? 아니면 저희는 실제 안 돼서 뭐 카톡에서 이런 뭐 각자 장점만 한번 얘기해봤다든지, 이런 식의 거, 그게 구체적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구체적인 노력 행동도 중요한 건데, 여기서 구체적인 노력 행동이 잘 생각해야 돼. 남들이 흔히 하는 일반적이나 평범한 노력이 아니고요, 본인만의 창의적이고 좀 도전적인 노력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경험, 노력이나 행동, 이게 좀 남들과 다른 생각의 방식, 이런 것들이 가장 좋아요. 근데 그 부분이 참 힘들죠. 그게 없다면 일상적인 노력을 여러 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돼봤고요, 저렇게 돼봤고요, 저렇게 돼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최대로, 그냥 결과는 자꾸 수치를 하거나 계량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치로 표현. 뭐 3일 일찍 72시간 일찍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수치로 120% 달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행가는 결과만 적으면 끝납니다. 근데 결과 이후에 뭔가를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정대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되는데 그 장점이 어떻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원직무에 이어질 것, 이 논리보다는 저는 추천하는 거는 이런 극복하는 경험이 다른 어떤 경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라고 한두 문장으로 그냥 마무리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매 질문마다 연결하는 게 오히려 바보짓식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거는 가장 주어졌던 가장 어려웠던 경험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면 첫 문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었습니다. 예, 2학년 A 경험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장점을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가 첫 문장. 그래놓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문단 구성상 천자이기 때문에 이제 천자를 통으로 적어 놓으면 굉장히 읽는 사람도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자로 나누셔도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경험을 두 개를 쓰라는 게 아니고 이제 과정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뭐 문단에는 뭐 소제목 써도 된다. 소제목 써도 되는데 이거는 카피성 소제목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대표어나 주제어보다는 이 내용 제목만 읽으면 내용이 궁금해지는 소제목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용부터 적는 겁니다. 소제목을 정하는 게 아니고 내용부터 적고 난 다음에 특이한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소제목을 만들면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그 다음 항목을 기본 항목을 본다면 그 다음 항목은 이겁니다. 빨간색으로 하죠. 가장 강하게 소속감을 느꼈던가. 근데 이 질문의 가장 핵심이 이거는 과거에 있던 질문입니다. SK가 몇 년 동안 질문을 자소서 질문을 거의 비슷하게 계속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SK 인사 담당자들하고 미팅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똑같게 하면 엄밀히 와서 창의적인 이제 못 구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면접이 질문이 약간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 질문입니다. 이거는 가장 핵심은 헌신적인 노래입니다. 헌신적. 이 헌신이란 단어가 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헌신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남들이 다 포기하거나 남들하고 할 수 있는 평범만의 노력이 아니고 그 이상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도 계속하고 꾸준히 했던 것들라든지 그러니까 보통의 수준을 넘어서는 노력이 헌신적인 노력입니다. 그럼 그 노력과 행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강하게 소속감을 느꼈던 조직만 거기다 다른 거 썼던 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고 이러면 헌신적인 노력은 없다는 거. 그래서 무슨 핵심은 여기는 헌신적인 노력입니다. 그럼 헌신적으로 했던 노력, 다른 사람보다 더 이상을 했던 노력을 반드시 표현해 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번만 일단 먼저 볼게요. 여기는 요구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여기 보면 더 높은 목표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세웠던 게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 무엇이고 목표가 아쉬웠던 점 느꼈던 자신의 한계는 무엇이고 그걸 극복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더 높은 목표라는 것은 자신의 요구된 것 이상의 목표입니다. 그럼 내 스스로 찾아서 했거나 근데 흔히 너무 조별과제 졸업자고 그러는데 비슷한 논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수준을 했는데 다른 친구가 이렇게 하자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쓰는 건데 대부분이 증명을 못해요.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증명하게끔 표현을 바꾸든지요. 실제 그래서 주변에서 말려서 했다 말려서 했다 이 정도보다는 실제 3, 4년 동안 그 수준이 없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객관화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요구되는 더 높은 목표가 하나 더 가야 될 거고요. 이걸 스스로 세워합니다. 스스로 반대라든지 이런 걸 극복하면서 스스로 세운 게 가장 핵심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한계는 무엇이냐, 그 한계를 통해서 극복했던 행동은 무엇이냐. 그래서 대본에 여기는 프로젝트 얘기를 많이 쓴다, 이공계 친구들은. 그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팀워크로 가지 마시고 그 프로젝트의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 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공계스럽게 쓰는 거고요. 인문계스럽게 쓴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엄밀히 와서 그냥 팀워크나 의사소통으로 쓰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계 친구들 왜 팀워크나 의사소통으로 쓰는 논리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좀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항목이 다른 데도 왔는데 이게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기존과 다른 방식 시도. 그 다음에 기존 방식과 차이점. 진행 과정의 행동을 최대한 구체적. 자꾸 이제 가장 핵심이 최대한 구체적입니다. 최대한 구체적.
자꾸 구체적으로. 그래서 노력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야죠.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방식의 시도인데 이거는 너무 거창한 창의력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작은 경우, 아르바이트, 뭐 인턴 프로젝트, 뭐 여러 경험 중에서 기존보다 약간 다르게 한 겁니다. 다르게 해서 실패해도 됩니다. 실패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참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거창한 창의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작은 것도 관계없으니까 기존과 다르겠다. 직무 연관성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른 방식, 그 다음에 기존 방식과 차이점은 어떻게 됐고, 그 진행 과정 행동,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냐, 기존보다 어떻게 향상됐냐. 그러면 향상된 부분은 수출하는 게 낫겠죠. 만약에 이제 인문계 친구라면 커피숍이나 이런 데로 하면 매출액을 한다든지, 매출액이 안 된다면 뭐 손님의 방문 그걸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숫자로 표현하는 게, 왜 숫자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거든요. 숫자로 막 표현해야지만 숫자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보이스피싱 이런 데서 많이 쓰이니까, 이제 숫자라는 것은 그냥 430만원, 그러니까 420만원 매출 올린 아르바이트, 이게 더 강하잖아요 실제. 수도 계량기를 3개월 아르바이트 했다, 이거보다는 뭐 4,200여 개의 수도 계량기를 본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쓸 수 있다면 숫자를 강하게 쓰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얘기했더니 거창한 걸 원하는 건 아니다. 너무 거창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도 관계없다. 왜? 거창한 걸 찾으려다 보니까 쓰기 싫어지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SK의 지원 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타겟을 정해서 된다. 그래서 보면 타겟 속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하면 된다. 공정 R&D라고 해도 그 공정 R&D에서 하나 분야를 딱 집었으면 좋겠다는 거. 왜? 그걸 집어야지만 논리가 씁니다. 그냥 저 공정 R&D 잘하겠습니다, 뭐 설비 엔지니어 잘하겠습니다, 경영지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영지원도 엄밀해서 아까 있었죠.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인사면 인사, 총무, 회계면 회계, 이렇게 딱 집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공계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어떤 거랑 구체적 라인을 찍든지 팀을 찍어버린다는 거. 그걸 찍고 그거에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준비는 엄밀해서 첫 번째 공부했습니다 있으면 되겠죠. 전공에 갔다고 전공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과목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격증도 얘기하면 좋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경험도 있다고 그랬죠.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 직접적인 경험은 거기에 연관되는 인턴, 현장 실습, 프로젝트 했습니다, 이런 거 적으면 되겠고, 간접적인 경험도 있겠죠. 과대표에서 리더십과 롯데리아 알바도 있고, 성격도 어떻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적어가지고 이런 걸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 나열한 다음에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친구들이 하나의 타겟을 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경험을 툭 쓰는 게 경우 있으면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의 경험을 딱 넣으면 이게 다른 지원자보다 안 했던 독특한 경험 하나라면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독특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양한 공부 준비를 밑밥을 먼저 깔아놓고, 특히 이 경험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천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더 좋은 구성은 저는 추천하는 500자료씩 나눴으면 좋겠어요. 타겟을 앞쪽에는 500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공부도 있고 이런 준비도 있고 이런 경험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를 그 적어놓고, 뒤에는 정말 이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의 경험을 적는 겁니다. 저는 이 후자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500자로 나누시고, 첫 번째는 공부했고 이런 걸 다 적고요, 준비했고 핵심적으로 다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는 하나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경험을 나눠서 500자로 작성하는 거다. 이게 딱 500자라고 딱 정해고 500자라고 맞추라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들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계열사별로 질문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은 뉘앙스가 있는데 다른 거. SK CNC는 아예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문성의 지원 직무에 관련 전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친절하게 관련 경험하고 상세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그죠? 그리고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객관적인 증빙, 이걸 너무 부담 가지는데,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해서 무조건 직인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회를 했다, 개인 학습을 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게 있냐, 그죠? 스터디 통은 친구들한테 도장받아 오면 됩니다. 그죠? 개인 학습도 오면 결과가 있으면 되겠죠. 뭔가의 결과가. 그죠? 그래서 이걸 5개 정도 적으라고 한다. 그죠? SKCNC는 그렇고, 여기 작성 내용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 있죠. 그럼 여기에는 증빙이 있겠죠. 객관적인 증빙이라는 결과가 분명히 있고, 그게 만약에 아르바이트 이런 거다, 인턴, 뭐죠? 인턴은 되겠죠. 인턴은 증명서 떼면 되는 거고, 대외활동 꼭 얘기하면 되는데, 아르바이트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롯데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옷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롯데백화점에서 일한 게 아니잖아요. 정육대우랑 없잖아. 아니요? 그 매장 가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매니저한테 제가 이러이런 하얀 그 A4지에다 이러이런 그 기간 동안 했습니다 하고 거기 사인 받고 전화번호 가져오는 것도 객관적인 증명이 됩니다. 무조건 빨간 도장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SK CNC는 이제 여기에 대한 관련 경험이라든지 상세 내용을 적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CNC뿐만 아니고 SKT에도 있습니다. SKT도 보면 이제 2번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SK CNC는 5개고요. 여기는 3개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3개. 그래서 그렇고 글자 수도 이제 약간 다릅니다. 저기 100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자 형태로 되어 있고 뭐 이거는 앞쪽에 SK CNC라든지 뭐 SK에 이런 거 적는 거는 뭐 자소서보다는 쉬울 거니까 여러분들 쉬울 거니까 여기는 그대로 뭐 적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느낀 점보다는 내가 얻었던 노력이나 결과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SKT에도 2번 항목은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1번 항목이 약간 다른 항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혼자 어려운 일을 타인과 팀워크를 발휘했던 공동목표, 직무역량과 관련되는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직무역량과 적임자인지 있는가, 이렇게 상세하게 다 설명했죠. 이것도 나눠서 얘기하라는 거,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상세하게 이런 걸 다 포함해 주십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제 타인과 협업했던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야 되고, 직무와 무관한 취미, 운동, 군생활, 입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직무 역량과 관련된 경험입니다. 근데 이 직무 역량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전에도 한번 방송을 했는 것 같은데, 직무 역량, 역량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직무 역량, 공통 역량,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직무 역량은 그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역량이 직무 역량이고요. 공통 역량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 논리입니다. 그럼 직무 역량은 꼭 전문 지식이나 스킬이 아니라도 된다는 거. 그러면 공정 엔지니어로서 하이닉스에서 잘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 것이죠? 전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근데 거기로 따져보면 이게 팀워크하고 공동목표 또 못 맞춘 겁니다. 근데 좋아. 그러면 SK 하이닉스에서 공정 엔지니어가 가져야 될 다른 장점은, 역량은 뭘까? 이 역량이라는 건 성격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성 스킬이 아니고 역량이 성격적인 부분도 들어간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SK 공정 엔지니어? 가장 중요한 게 남다른 관찰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겠죠? 공정 엔지니어에서.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도 써도 됩니다. 공정 엔지니어 엄밀해서 일할 때 꼭 필요한 거? 꼼꼼해야 될 것 같아. 이것도 근데 꼼꼼한 것보다는 치밀합니다, 세밀합니다 같은 표현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식일 거예요. 그런 것도 관계없어요. 단 이게 직무 역량이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리더십 이런 거는 의미로 해서 꼭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물론 생산관리나 이쪽에는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통 역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무를 꼭 할 때 안 필요하더라도 신입사원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형태의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직무 역량은 그게 아니고 꼭 신입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거. 그래서 전문성 스킬 이외에도 성격적인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전문성이나 뭐랄까 스킬적인 면만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만 너무 따져버리면 팀워크하고 공동 목표를 못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실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풀어놓은 거죠. 아까 했던 거는 이제 SK CNC라든지 SKT는 이렇게 나열하라는 거였고, 얘는 그냥 아예 풀로 적어둘라는 겁니다. 그죠? 적어둘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하면 여기도 보면 가장이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에 특정 역량의 전문성을 배워서 꾸준히 노력했답니다. 꾸준히 그리고 투입했던 시간, 그리고 실전에 적용했던 사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건 다 적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도 해봤고요, 이런 과목도 했고요, 자격증도 땄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쭉 다 적는 겁니다. 하나의 것보다는 왜 꾸준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뭐 한 학기 했던 프로젝트를 얘기하기는 애매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공부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고요, 특히 이런 경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중요한 게 지식을 실질적으로 적용해야겠다. 실전적으로. 이거는 뭐 졸업작품에 이런 것들이 한번 뭐 팀워크나 뭔가 프로젝트나 캡슨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나오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고 인문계 같으면 또 다른 경험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4번 항목은 뭐 비슷한 건데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까는 SKT는 팀워크를 발휘했던 공동 목표 요거만 있었는데 여기는 다양한 자원 활용입니다. 자원 활용. 타이 협력은 거의 다 있었다고 합니다. 다 있는 거고요. 다양한 자원 활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적어 주셔야 돼요. 다양한 자원이란 건 인적,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SKT보다는 요런 걸 더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 기업들이, 계열사들이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지만 요런 것들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약간씩 바꿔줘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SK는 쭉쭉쭉쭉 각각의 파트를 쭉 밑으로 적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적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치는 전략이 맞다는 거. 왜? SK는 생각 과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SK그룹의 자소서에서 한번 쭉 얘기해 봤는데 SK가 아마 다른 자소서보다는 쓰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근데 힘든 거는 전체적으로 쭉 쓰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고, 뭐 질문을 이렇게 쭉쭉쭉 나눠서 그 각각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를 모은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아요. 이상으로 SK 자소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을 건데 부족한 부분은 이 댓글에 쭉 달아주시면 추가적으로 댓글로 소통을 하시거나 거기에 대한 설명, 아니면 또 필요하다면 별도로 방송을 하나 찍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필요한 그룹사라든지 자소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SK 자소서, SK 그룹 전체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나눠서 쓰면 별로 안 어렵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부터 한 셋 전체를 쓰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항목만 한번 적어보는 노력. 천천히 한번 적어보시자고요. 그리고 적어보고 난 다음에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익숙한 집이나 학교에서 읽지 말고 좀 프린트 해가지고 학교 갈 때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좀 읽어보고, 아니면 어디 갈 수는 없겠죠 지금. 그렇게 자꾸 다른 환경에서 한번 읽어보는 걸 자꾸 해야 됩니다. 읽어봐야지만 그게 자소서가 다시 개선이 되고요. 개선이 되고 뿐만 아니고 면접 때 여러분들에게 다른 답변할 수 있는 논리가 됩니다. 그게 면접 준비가 됩니다. 아시겠죠? 끝난다고 해놓고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